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돈 팝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돈을 판다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주신 것일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인지, 김덕호 대표님, 이 키워드의 의미는 뭘까요? 예전에 제가 그 천리마마트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현금 종합센트라는 걸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누가 돈을 돈 주고 사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키워드 돈도 지금 현금이 아니라 이제 미래 가치가 더해진 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오늘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섹터라면 아무래도 뭐 금융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지금 최근에 뭐 미국 국채금리 상승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었고, 반면에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기업 대출 관련된 부분들을 안정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장 중에 더 이렇게 좀 매몰차게 매도를 좀 내어놓지 않느냐라는 좀 걱정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은행 쪽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 외 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비은행 사업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부분들이 딱 세 가지가 있죠. 뭐 증권, 보험, 그리고 카드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금융주라고 하는 것이 뭐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 뭐 은행 이자 좋아지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은행들이 개별적으로 가산금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즉 강한 기업은,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덜 올리겠다. 반면에 그만큼 어떤 리스크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판단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목이 좀 무겁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빠지는 영향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금융주를 접근하실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은행 사업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은행 외적인 부분에서 뭐 증권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2022년도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가지고 PF 대출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뭐 증권사들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는 PF 대출의 부분들의 부담들이 좀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IPO 기대감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매매들이 좀 섹터별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자금 확보가 좀 꾸준하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3분기 실적에서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IFRS 17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이제 뭐 회계 기준을 이제 재정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지급 여력 비율, 뭐 RBC 비율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충분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업을 옥석가를 시즌이라고 좀 판단하시면은 지금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가늠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 좀 소개드릴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네. 뭐 엊그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앞서서 제가 소개드린 대로 뭐 사실 이제 은행 사업 부분들이 조금 양호했던 것도 당연히 사실입니다만은, 오히려 비은행 사업 부분 덕분에 실적을 그래도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 3,737억 원.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수익을 지금 만들어낸 상태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럼 비은행 계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점이 있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사실 지금 그룹 전반에서 기여도는 41.9%에서 뭐 0.4%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뭐 42% 정도가 뭐 이제 비은행 수익 덕분에 지금 이제 그룹이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었다는 부분인데, 지금 4대 금융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실적을 이제 다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KB금융이 왜 그동안 유독 많이 이슈가 됐었냐면은, 자, 금융사 같은 경우에 잘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카드를 가지고 있고, 뭐 증권 영업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 두 가지 기업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KB 같은 경우 이런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유독 이자 순이익 면에서만 꼭 NIM 면에서만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이유는 없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KB금융이 이번에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KB금융 그러면 이미 지금 실적 발표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보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금융주가 이제 날이 더 쌀쌀해지고 외투를 입기 시작하면은 배당 목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KB가 그래도 이번에 배당을 이제 예당 배당 수익률을 약 5.9%에서 뭐 6.2%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대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평균이 한 7%가 좀 되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KB가 실적이 현재 탄탄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도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어떤 외국인들이 쉽게 놓지 않으려는 종목이라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실적 부분도 충분히 기대가 높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중에 좀 계속 이제 연일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사실 불안한 시기이다 보니까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53,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부분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마찬가지로 연말에 이제 배당락이 떨어지고 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속도가 둔화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을 좀 반영을 했을 때는 상반기까지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금융주 KB금융을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 텐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증권 쪽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증권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키움증권 사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증권 실적 부분들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2차 전지 잘 간다, AI 잘 간다 이런 식으로 섹터 순환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사실 개인들 거래 대금이 반짝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회수하면서 순환이 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드렸다시피 뭐 PF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삼성증권은 오히려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안정적인 경영을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8월 4일, 뭐 8월자 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에코프로 삼형제가 워낙 이제 주가 논란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 자본금 대비 어떤 신용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의존도를 좀 많이 줄이겠다라고 했던 대응했던 증권사가 3개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삼성이고요. 하나투자랑 마찬가지 신한증권이 그랬습니다. 나머지 이제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버퍼를 키워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 키움 사태부터 해서 뭐 예수금 확보가 안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경영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지금 또 좀 있으면은 연말정산 시즌 돌아옵니다. 연말정산 시즌 때는 항상 뭐 연금펀드 얘기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까지 실적들을 조금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종목적인 접근을 좀 하신다면은 하방은 33,000원까지 조금 넓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증권과 KB금융, 금융주들 중에서도 크고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 팝니다라는 키워드, 금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저희 키워드를 반종민 소장께도 알려드렸는데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완전 다른 개념인데요. 저는 네. 제주은행 보고 있고요. 제주은행이요. 이 제주은행은 그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그 신한금융지주가 그 신한지주죠. 신한지주가 지분을 한 7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슈가 다음 달에 있는 것이 SOT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SOT 지원 대책에 대한 추진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11월 달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2월에 사실상 신한지주가 STO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테마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좀 살펴보니까는 작년보다 높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배당은 제가 보기에는 1% 아래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히려 지금은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여기에서 10%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면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지 이 기업의 경우에 뭐 배당 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